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때문인데요.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이 아파트가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린다고 하는데 또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분양자 피해까지 미칠 수 있어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문필 아나운서가 김포 장릉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김포 장릉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짓고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가 장릉의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허왕후를 모신 능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때 장릉은 풍수지리의 원칙에 따른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는데 이번 아파트 건설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릉은 총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지정돼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다른 왕릉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분양자 피해까지 미칠 수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원이 12일 기준 약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어 정부가 이와 관련해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장릉에서 KBPS 정문필입니다. 3년 만에 열렸던 올해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를 준비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동욱 아나운서가 2021 안성 바우더기 축제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됐던 2021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 시민들의 기대 속에 3년 만에 열린 행사였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진행 등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안성 맞춤랜드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이뤄진 야경 행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 공연은 안성을 대표하는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을 비롯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예술가들을 섭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성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이들을 섭외해 일회성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성의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받습니다. 우선 이 바우더기 축제를 계기로 그래도 이 랜선으로나마 많은 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위로와 즐거움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진행된 안성 랜선 마켓은 안성의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힌 지역 농가에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농특산물이 많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좀 감회가 새롭고 판매까지 꼭 이루어지면서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축제 현장에 설치된 야경과 조형물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오후에도 화창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제대로 쓰셨나? 또 방역수칙 그거 안심폴 그거 하시고 다니시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축제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며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잘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경관 조명이나 다른 부분도 많이 이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일 폐막식을 통해 김보라 시장은 내년에는 더 즐거운 축제로 찾아오겠다며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내년 축제를 기약하려고 합니다. 안성 시민과 전국에서 우리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려와 걱정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시흥시가 시와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심을 포함하는 정화권역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에 나섰습니다. 시는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그린 뉴딜 친환경 미래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인데요. 유현지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시흥시가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39개소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정립과 탄소 중립에 나서며 기후 모범 도시 시흥시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시흥시가 온실가스가 다량 발생되는 시화국가 산업단지와 배후도심을 포함하는 정화권역을 대상 지역으로 신재생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정립과 탄소 중립에 나섰습니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해 39개소 사업에 총 16억 1,6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사업 규모는 태양광은 주택 17개소 51kW, 산업 및 상업건물 20개소 757kW이며 태양열은 산업건물 1개소 48kW, 연료전지는 공공건물 1개소 5kW 등 총 861kW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문제 개선과 더불어 그린 뉴딜 친환경 미래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2022년까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 완료해 2000년 초반 정화권역의 환경오염 도시 이미지를 한 단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 모범도시 시흥시를 실현하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에서 KBPS 유현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저출산율 1위 국가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출산 감소와 또 이 다자녀 가정의 지원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와 관련한 여러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가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이곳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입니다. 이곳에서 조광한 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법이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인 남양주시 아이조아 시티에 관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남양주시가 15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OECD 저출산율 1위인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1,510만이 된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한테 지금 제칵제칵 다가오는 그 붕괴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의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46조를 편성해 놓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0.8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시장은 다자녀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언론포털통신사 신동욱입니다. 8세에서 24세에 대한 양육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거나 남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서의 계획이 있으신지. 8세 이상부터의 이 다자녀에 대한 단절 구간에 대한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저희 남양주시 중위소득 이하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노트북을 전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훨씬 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남양주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200세대 중형 평형의 다둥이 전용주택 조성 공급, 거주지 제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적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양주시의 아이조아 시티 정책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